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앞부분에서 배웠던 그 배열과 포인터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변수가 사실은 이제 그 몇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변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정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사용했던 변수들은 이 자동 변수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이 자동 변수라는 변수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함수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예요. 여러분이 함수를 작성을 하고 그 안에서 작성된 변수를 우리가 자동 변수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라는 거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함수의 인풋 값으로 선언된 변수도 자동 변수예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add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add라는 함수를 만들고 integer a, integer b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정의를 이렇게 예를 들어 해서 여기 return a 더하기 b, 여기 당연히 뭐 인티저 이제 리턴한다고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함수의 인풋 파라메타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변수들도 우리가 이제 자동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 선언해서 사용하는 변수를 우리가 자동 변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라는 의미는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동 변수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자동 변수는 첫 번째, 이 자동 변수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이 자동 변수에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또는 읽어올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면 함수 내부예요. 특별히 이 중괄호 내부예요. 실제로는 함수 내부라고 하지만, 여기 함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내부에서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 변수가 정의되어져 있는 이 중괄호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요렇게 요것으로 외워두시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혼돈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중괄호 내부에서 사용된다. 자, 생존 기간은 그 함수가 호출되어 실행되는 동안에만 이 변수가 생존을 해요. 이 생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런 자동 변수로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에 할당된 메모리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면 이렇게 4바이트 메모리가 생성이 돼서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하고 데이터를 읽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 메모리는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면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되면서 쭉 실행하다가 리턴 되면 이 메모리를 누가 회수해 가냐면 컴퓨터가 CPU 쪽에서 회수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기간은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메모리의 위치는, 이 메모리 위치라는 건 뭐냐면, 그 컴퓨터 내에서 사용하는 메모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애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힙이라는 애가 있고요, 데이터 영역이 있고, 뭐 레지스터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 자동 변수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스택이라는 영역에 저장이 돼요. 이 스택이라는 영역은 특징을 어떤 특징 갖고 있냐면, 이 리포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라스트, 맨 마지막에 설정된 애를 가장 먼저 데려다가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읽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이 특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구조에 가면, 2학년 때 가서 자료 구조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정보보호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택 오버플로우 뭐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얘예요.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add 함수 해놓고 여기다가 integer a, aa 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이 저장하지 않은 어떤 값, 우리가 했을 때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값이 항상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동 변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자동 변수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 변수는 함수가 호출돼서 변수 선언문이 실행될 때 메모리에 기억 공간이 할당이 돼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생존 기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런 거 이제 한번 보죠. sum이라는 함수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생성을 하려고 해요. 또 여기 보니까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인티저 a, 인티저 b, 인티저 rs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함수 내부에 있는 거죠. 함수 내부에 있는 게 함수의 인풋값 또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 이런 것들을 함수 내부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sum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이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행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인풋 값에 할당하는 메모리, 변수의 메모리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요 RS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또 이렇게 하나 생성이 돼요. 이 메모리는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요 세 개가 메모리가 4바이트에서 12바이트가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 값을 저장시키고 10, 20 저장시키고, 여기서 RES에다가 AP 더하라 했으니까는 여기서 더해줘서 30 저장을 시켜요. 자, 그래서 결과가 30이 나온 다음에 return RES 했어요. return 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예, 요렇게 돌아가죠. 예, return 될 때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렇게 되면 함수가 이제 실행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생존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그랬냐면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될 때까지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면 여기 이렇게 잡아놨던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여기 RS라는 변수로 사용되어졌던 메모리는 리턴 될 때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뭐 메모리가 그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얘를 이제 관장하는 애가 얘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함수가 사용할 수 있게끔 얘를 이제 관리해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면 그 뒤에 요 메모리에 액세스를 하려고 하면 액세스를 할 수 없다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자동 변수의 할당과 회수는 함수 내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생존 범위가, 사용 범위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블록 내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수 생성할 때 사용하는 이런 블록들 내부에서 함수가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함수 내에서 이런 블록을 다시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블록을 정의해서 지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됐어요. 그러면 인티저 A, 인티저 B가 메모리에 생겨요. 메모리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프린트해서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딱 발견이 돼요. 그러면 요 중괄호 영역에 맞는 요렇게 중괄호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 새로 잡혀요. 그래서 인티저 템프 그러면 템프라는 영역이 그때 다시 생겨요. 생겨서 중괄호에서 생겨서 이렇게 쭉 사용을 하다가 요 중괄호가 닫혔어요. 닫히고 딱 넘어가면 요 템프에 대한 사용 영역은 중괄호에서부터 중괄호까지니까 여기를 딱 중괄호가 닫히는 순간 얘는 다시 회수돼서 사용할 수가 없게끔 돼요. 자, 요 AB는 중괄호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매핑되는 게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그러니까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템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템프 는 0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중괄호가 끝났기 때문에 템프가 회수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범위는 이렇게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중첩된 블록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면 가장 가까운 블록에 선언된 변수의 우선권을 가져요. 여러분이 이제 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 내에서 같은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을 두 번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에러가 나죠. 그런데 요 중괄호 때문에 각각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요. 자,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이 중괄호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가 매핑되는 게 어디서 닫히냐면 여기서 닫히죠. 예,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 2번 같은 경우는 중괄호가 여기서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어디서 닫혀요? 여기서 닫혀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 영역이 지금 겹치죠. 1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1번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VL이라는 요 변수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한다, 또는 읽어오려고 한다, 라고 하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변수의 사용 범위는 변수가 선언된, 블록의 처음부터 끝까지이지만, 변수가 사용할 때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면 가장 가까이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요 VAL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이 선언되어 있는 요 지금 영역이 요 영역이니까 요 2번. 예. 요 20이 들어가 있는 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20이 들어가 있는 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괄호가 닫혔어요. 그러면 20이 들어가 있는 요 VAL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요 1번에 있는 10이 들어가 있는 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수의 이름을 중첩돼서 사용할 경우에 어떤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지 는 중괄호가 묶인 것에서 가장 가까운 애의 변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 변수는 함수의 호출 순서에 따라 할당되고 리턴될 때 회수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할당된 변수가 가장 먼저 사라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스타터 코드에서 메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됐어요. 자, 메인 함수에서 A라는 함수를 호출했고요. A라는 함수에서 B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여기 각각의 일단 메인 함수에 M이라는 메모리가 있고요. B라는 함수에 B라는 메모리, A라는 함수에 A라는 메모리가 있고요. B라는 함수에 B라는 메모리 영역,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가 있다고 하면 자, 얘가 이제 호출을 하고 호출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리턴이 돼요. 예, B가 리턴이 되면 이 B라는 그 스몰 b라는 변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회수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쭉 하고 리턴 될 때 a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회수가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회수가 될 거고, 자, 요 m이라는 변수도 메인 함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스타터 코드로 돌아간다고 하면 얘도 그때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는 그 순서는 이 경우에는 자, m이 먼저 생겼다가 a가 먼저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b가 생겼다가 b가 회수되어지고 그 다음에 a가 회수되어지고 그 다음에 m이 회수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가장 나중에 할당된 자동 변수가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됐고요.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런 자동 변수 같은 경우는 스택이라는 영역에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택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나중에 들어가 있는 그 스택에 저장되어지는 애를 가장 먼저 회수하는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택이라는 영역을 사용해서 자동 변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변수는 사용 범위가 하나의 함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제 방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A라는 함수에서 B라는 함수로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값을 복사해서 넘겨주는 방법이 우리가 call by value
포인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메모리의 포인터를 직접 알려줘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call by point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call by value부터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함수 호출 방법으로 호출하는 함수가 전달인자, 우리가 인풋 값이라는 전달인자를 p 호출 함수의 매개 변수에다가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값을 전달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메인 함수에서 자, 인티저 a라고 해서 10을 저장을 한 다음에요. add10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a를 인풋 값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add10에 가보니까 얘는 인티저 b에서 요 a 값을 받아오겠죠. 인풋을 해주면 이제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b에다가 10을 더한 다음에 b를 리턴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각각을 보면 자, 요 메인 함수에서는 자동 변수가 요 a라는 자동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스타트 코드가 메인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시작을 하게 되면 스택에 요 a라는 변수를 저장할 영역이 이렇게 잡혀요. 스택에 잡히고 거기다가 10 이렇게 넣어줬어요. 10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add10 이라는 애가 호출이 됐어요. 그럼 add10 이라는 애를 호출을 해서 얘를 실행하려고 하면 요게 무슨 변수가 있어요? 여기 입력값 받는 입력 변수가 있죠. 그럼 얘도 자동 변수니까 스택에 b라는 영역이 이렇게 생겨요. 물론 이렇게 호출할 때 여기 A, B만 스택 영역이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값들이 저장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동 변수만 초점을 둬서 스택 영역을 지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이제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뭐 여기 리턴 밸류 주는 어드레스 들어가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값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동 변수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B라는 애가 생기고 여기에 있는 값이 요로 카피돼요. 복사돼요.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요로 복사돼요. 복사돼서 B에 저장이 돼서 요 파라메타 값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자, 10을 더한 다음에 이제 return B 했어요. return B 하면 얘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요로 돌아가죠. 그런데 자, return 값이 저장되는 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20에 저장되지는 않아요. 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서 얘가 return을 하면 요 리턴 값은 EAX라는 레지스터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EAX라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요. 그 값이 여기 A는 하면 A는 뭐 몇 이렇게 하면 뭐 10 이렇게 하면 10이 여기 이렇게 저장되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함수로 호출한 다음에 거기다가 A는 해서 이렇게 리턴 값을 받게 되면 EAX 레지스터에서 A에다가 그 값을 저장시켜주는, 복사해서 저장시켜주는 요런 단계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고, 자,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요 영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리턴이 되면 요 영역은 사라지고 이제 A에 20 이렇게 저장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call by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직접 주소를 알려주고 그 주소에 있는 값에다가 메모리에다가 직접 이제 액세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인데 보면 add10에다가 뭘 줬어요? 주소값을 줬어요. 누구의 주소값? A의 주소값을 줬어요. 자, 그럼 이제 메인 스타트 코드가 메인 함수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자, 이제 자동 변수로 A라는 변수가 하나 잡혀요. 인티저 변수 4바이트짜리가 잡혀서 여기다 10 넣어주고요. 그때 봤더니 주소값이 100인 거예요. A의 주소값이 1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add10 호출을 해서 100 주소값을 줬어요. 주소값을 주면 이제 그 주소값을 입력을 받아와야 되니까 매개 변수가 뭘로 선언이 돼야 돼요? 포인터 로 선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add10이 시작하면 얘는 지금 자동 변수예요. 자동 변수인데 타입이 포인터인 거예요. 그래서 B라는 포인터 타입의 자동 변수가 생기고 거기에 100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0번지가 저장됐으니까 이제 주소를 아니까 그 주소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거기다가 10을 더한 다음에 그 주소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직접 입력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끝나고 리턴을 이제 보이드 탑이니까 여기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리턴에서 돌아가면 A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실제로는 A에는
여기서 지금 10을 더했으니까 20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겠죠. 자, 여기가 보이드니까 여기서 EAX에서 요로 저장시키는 값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리턴할 땐 EAX에서 저장이 된다는데 여기 지금 보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EAX에서 요로 저장되는 값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직접 여기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20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얘가 리턴되면서 요 스택 영역에서 B는 사라지겠죠. B는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고 남는 거는 이제 A 영역만 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죠. 메인 함수에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곱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예요. 자, 곱하는 작업은 리턴 값이 없는 함수를 작성해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인 거고요. 입력과, 그러니까 두 수를 입력받는 것과 출력은 메인 함수에서 실행하게끔. 자, 그러면 요 리턴 값을 받는 함수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콜바이 밸류로 할까? 콜바이 포인터로 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프로그램을 작성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이제 메인 함수에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두 개를 받았어요. 두 개를 받아서요. 걔를 멀티 할 머리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줬어요. 뭐 여기 지금 포인터로 해도 되고, 여기 지금 포인터로 해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값을 주는 거니까 그냥 더블로 해서 A, B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맘대로 생성을 설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이 뭐였냐면 리턴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이 보이드형이에요. 근데 결과는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포인터로 가는 수밖에 없죠. 포인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직접 어디다 저장을 해달라는 주소값을 알려주고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넣어줘야겠죠. 예, 그래서 포인터로 주소값을 주셔서 그 결과값을 저장시키게끔.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굳이 뭐 더블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포인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블 포인터로 그냥 더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RP는 A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여기 더블 A, 여기 더블 B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그런 것들은 이제 바꿔가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P 호출 함수에서 다른 게 아니라 포인터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동안 그렇게 써왔어요. 뭐 스트링 함수들, 문자열 함수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작성이 되어져 왔었죠. 자, 호출 함수가 P 호출 함수의 기억 공간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제 주의할 것들이 조금 있어서 여기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출 함수가 P 호출 함수를 호출을 하면 요 P 호출 함수를 해서 어떤 메모리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메모리 값을 메모리 주소 값을 호출 함수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요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add10 같은 경우에 아까 보이드였는데 이렇게 인티저 포인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동 변수의 포인터를 리턴하면 호출 함수에서 다시 참조하는 것이 위험하다. 사실은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메인 함수가 있고요. 자, A는 10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나중에 리턴해서 받아올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add10 해가지고 A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add10이 호출이 될 텐데 add10을 보니까 인티저 B를 받고요. 여기 지금 포인터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B에다가 10을 더해서 B 저장한 다음에 리턴 하고서 뭘 리턴했냐면 여기 지금 포인터니까 B의 포인터를 리턴했어요. 그러면 얘가 쭉 가서 아까 EAX에서 레지스터에서 포인터 받아서 AP다가 뭐의 포인터를 B의 포인터를 저장시켜 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B는 무슨 변수냐면 자동 변수예요. 그러면 언제 생성됐다? 실행될 때 생성됐다? 언제 회수되죠? 리턴될 때 회수돼요. 그러니까 리턴된 이후에는 이 B라는 변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0
저장해 놓고 리턴 하면 여기다가 주소값은 줄 거예요. 주소값은 가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소값에 참조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거 이제 오류가 나죠. 왜? 예, 접근할 수 없는 회수된 메모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그래서 자동 변수의 포인터를 리턴하는 거는 실제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스트링 카피, 스트링 컨카티네이션, getS예요. 그런데 이 함수에서 실제로 리턴하는 거는요. 여기 a 의 주소값, 요 a. 그러니까 인풋 값으로 주어진 주소값을 다시 리턴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p함수에서 그 호출함수에서 생성된 자동 변수의 주소값이 아니라 호출함수에서 생성된 주소값을 그냥 리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아니면 자동 변수는 리턴해가지고 포인터를 리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동 변수는 이제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정적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새로운 변수예요. 이 정적 변수라는 거는. 자, 정적 변수는 어떤 특징이냐면 함수가 리턴한 후에도 기억 공간이 계속 존재하는 애예요. 자동 변수는 함수가 리턴하면 없어지잖아요. 얘는 계속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선언하냐면 static이라는 예약어를 붙이면 정적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atic integer sum 하면 얘는 이 sum은 자동 변수가 아니라 정적 변수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어디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적 변수는 기억 공간에, 그러니까 메모리에 할당과 초기화가 함수 호출하고는 무관해요. 당연하겠죠. 왜? 함수가 리턴된 다음에도 존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호출하고는 무관하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예요. 자, increase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 함수는 뭐냐면요. 들어가서 봤더니 static integer sum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integer sum이라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져 있는데 얘가 static이에요. 그 다음에 sum에다가 1 더한 다음에 걔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걔를 메인 함수에서 포분 돌려서 5번 호출했어요. 자, i가 0일 때 얘가 한번 호출이 돼요. 자, 그러면 찍힌 걸 보면 얘가 1 이렇게 찍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호출하면 2 이렇게 찍혀요. 이게 자동 변수면 호출할 때마다 얘가 초기화 되기 때문에 얘가 1, 1, 1, 1, 1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처럼 정적 변수를 선언을 하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정적 변수는 함수 호출할 때 생성하는 게 아니라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코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런 정적 변수들을 한꺼번에 생겨요.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가 하나 생기고 초기화를 0으로 해둬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함수가 호출할 때 얘를 다시 생성하냐? 다시 생성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생성된 얘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빨간 요 박스에 있는 애는 언제 실행되는 거냐면 함수가 호출될 때 실행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 함수를 다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때 한꺼번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0으로 초기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증가시켰으니까 1 증가해서 1 찍혔어. 그 다음에 끝났어. 끝났는데도 함수가 호출하고 무관하다고 했으니까요. 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서 다시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했을 때 아까 생성됐던 애를 보니까 거기에 1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하기 하니까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변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그러니까 오토 변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스태틱한 전적 변수를 사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변수의 성격, 어떤 그 사용하는 변수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자, 정적 변수는 포인터를 리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왜? 사라지지 않으니까. 정적 변수는 함수가 리턴한 후에도 그 기억 공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포인터를 리턴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인티저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인티저래. increase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인티저 포인터를 리턴하는 애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포인터냐면, 요 sum의 포인터네요. sum의 포인터를 리턴을 하고 있어요. sum의 포인터를 리턴하고 있는데, sum은 어떤 애냐면 스태틱이에요. 요거 정적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끝나도, 이 increase라는 함수가 끝나도 이 sum이라는 변수는 메모리 어딘가에 남아있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포인터를 넘겨서 사용을 해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아까 우리 앞부분에 배웠던 이런 자동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메모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그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포인터를 가지고서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정적 변수는 여전히 그 리턴 후에도 변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포인터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차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메인 함수에서 다음과 같은 배열을 선언했어요. 더블로 선언을 했고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배열의 요소값을 차례로 리턴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0.1, 두 번째는 0.3, 세 번째는 0.5, 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거고요. 메인 함수에서 그 값을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어레이라는 더블 포인터 하나, 더블 배열 하나 선언을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숫자가 5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초기화하면 초기화된 거의 숫자만큼 배열이 잡힌다고 되어져 있죠. 자, 자동 반수 하나, 두 개 한 다음에, 자, get item 해가지고 어레이의 이름을 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시작 주소값이 되죠. 여기 얘가 들어가 있는 시작 주소값을 전달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호출된 애를 보면 시작 주소값을 받아올 거고요. 시작 주소값을 받아온 다음에 안에 봤더니 static integer i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지금 스태틱 변수예요. 뭐 할까요? 얘가 지금 호출될 때마다 첫 번째는 얘, 지금은 얘를 리턴할 거야. 그 다음 호출될 때는 얘를 리턴할 거야. 그 다음 호출될 때는 얘를 리턴할 거야. 이렇게 누군가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얘를 그 순서를 기억하는 애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해서 ap에다가 더하기 1 하면 첫 번째는 0이면 시작 주소값이고요. 1하면 그 다음 배열 주소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 참조 연산자 써가지고 데이터 읽어오면 템프에는 첫 번째니까 지금 a가 0이니까 0.1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제 읽어왔으니까 순서는 바꿔줘야겠죠.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i가 1이 될 테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다음번에 가리킬 때는. 그 다음에 템프 하면 0.1 들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 다시 호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i는 0이 아니라, 순서인데 i는 0이 아니라 두 번째 호출될 때 이 경우에 i는 몇이 들어가 있을까요?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아까 함수의 호출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랬어요. 생성되고 초기화되는 게. 그러니까 i는 1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가 1이 들어가 있으니까 ap에다가 1을 더하면 두 번째 요소값이 되겠죠. 요 주소값이 되겠죠. 얘의 주소값. 자, 그러면 여기다가 0.3 이렇게 불러올 거고, i는 2가 됐어요. 그럼 어딜 가리킬 거예요? 나중에 여기를 가리킬 수 있게끔 순서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외부 변수예요. 지금 이제 스태틱은 그동안 어디서만 사용했냐면 그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였어요. 자, 자동 변수도 그렇고 정적 변수도 그렇고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었고요. 이번에는 외부 변수예요. 얘는 함수 밖에 선언되어져 있는 애예요. 함수 밖에 선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 기억 공간의 생존 기간도 함수의 호출하고는 무관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특정 함수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외부 변수는 하나의 함수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여러 함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함수 밖에서 사용했고 함수의 호출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라 함수 밖에다가 선언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함수 밖에다가 선언을 하면 이 선언된 거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함수에서 이렇게 억세스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메인 함수 보면 두 개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AND-A, AND-B. 메인 함수에 지금 여기 선언된 게 없죠. 그러면 요 외부 변수를 갖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exchange에도 보면 여기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언된 게 없죠. 그러면 어느 변수예요? 요 변수예요. 자, 요렇게 되면 요 한 변수 갖고 여기서도 사용하고 여기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요 입력 파라메타로 A, B를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A, B에 포인터를 줬죠. 포인터 주고 그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치환하는 작업들을 1학기 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 변수를 사용하면 입력 변수를 주어지고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외부 변수는 여러 함수가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놈도 바꿀 수 있고 저놈도 바꿀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외부 변수 사용할 때에는 보안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외부 변수와 같은 이름의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선언을 하는 경우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가 우선적으로 사용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자동 변수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은 요 중괄호에서부터 중괄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A가 영향 미치는 거는 중괄호에서 중괄호니까 중괄호 밖에 있는 이 A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는 0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을까요? 여기에 집어넣을까요? 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 메인 함수에서 A는 0 했어요. 그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메인 함수 내부에는 이런 자동 변수가 선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외부 변수에 있는 요 변수 A에다가 저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메인 같은 경우 요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는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함수 내부에 있는 애가 먼저 우선권을 갖고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getNext 함수하고 getBefore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배열의 요소값을 참조해서 리턴한 다음에 다음 배열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Next 하면 자 0 참조해서 리턴하고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읽을 거게 얘예요 라는 거고요. getBefore 하면 거꾸로요. 거꾸로 지금 내가 얘를 참조해서 읽어온 다음에 getBefore를 하면 얘 리턴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수 두 개에서 이제 인덱스를 사용을 해야 되죠. 순서 여기 지금 어디가 지금 이제 순서인가를 함수 두 개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입력 파라미터로 안 주려고 하니까 외부 변수로 하나 잡았어요. 두 개의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 변수에서 주고 현재 거 리턴하고 뿔뿔을 하면 getNext 현재 거 리턴하고 빼기 하면 getBefore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한 거는 그 하나의 함수에서 사용을 하던 또는 그 외부 변수던 파일 하나로 만들어진 경우예요. 근데 이번에는 파일 두 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경우에 eastern이라는
지정자를 사용해서 컴파일러에게 변수가 현재 범위라는 거는 현재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에 선언되어져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익스턴이에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이 아주 긴데 그거를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파일 하나로 만들어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주로 외부 파일에서 정의된 전역 변수를 현재 파일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링크에이지 요 원이라는 요 프로그램에 인티저 올 파일이라는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파일에서 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 하나 저장해 놓고 얘 익스턴 없이 이렇게 하면 전역 변수가 두 개로 선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만 갖고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컴파일러가 얘를 보고 이 파일에는 없고 다른 파일에 있구나, 그럼 얘를 참조해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나눠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지정자가 익스턴입니다. 자, 이 레지스터 라는 애는 그 변수를 레지스터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 레지스터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레지스터라는 특수 메모리에 저장되는 뭐 스택이나 힙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지는 거고요.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을 하면 스토리지 클래스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스태틱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 있고요. 이렇게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설명은 이렇게 지금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변수의 그 사용하는 범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저는 그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개인적으로 해봐서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